아이패드 쓰는 시간보다 아이패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 이거 살까 말까 후기 보는 시간이 더 많으시죠? 찔렸어 안 찔렸어? 핫한 최신 제품은 가전주부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애플 정품 종류별로 다 세 가지 다 가져왔고요. 저렴이를 하나 사서 쓴 게 있는데 이것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악마의 가격 횟간지 매직 키보드 케이스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종류별로 다 준비했습니다. 4가지 준비했으니까 이거 보고 나에게 맞는 키보드, 나에게 맞는 케이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전에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함께 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요거를 썼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저는 이 키보드 케이스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세워서도 쓰고 눕혀서 필기 각도로도 쓰고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4세대에서는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다 12.9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번 거는 지난번 거랑 소재가 약간 다르고 색깔도 이게 미세하게 남색이었으면 이건 미세하게 회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애플 이런 게 써있지 않았었어요. 이 스티커는 제가 붙인 거고. 근데 이번에는 이 키보드 폴리오에도 이렇게 여기 애플 요 로고가 이렇게 음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체 후면과 닿는 안쪽 재질은 스웨이드 같은 재질인 건 동일해요. 그리고 이쪽에 스마트 커넥터 이렇게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이렇게 재면은 1089g이 나오거든요. 웬만한 가벼운 노트북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12.9, 13인치 노트북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걸 썼을 때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이 고정되는 각도가 2가지밖에 없어요.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 항상 이거 아시죠? 이런 데다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각도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쓰던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의 단점은 키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갤럭시나 서피스 이런 데도 이렇게 키보드가 있어요. 이걸 타입 커버라고 보통 하는데 이런 건 키감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키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이 키 크기 자체가 좀 작은 느낌? 그런 게 좀 아쉬웠었어요. 진짜 키보드를 많이 쓸 때는 그냥 맥북으로 갈아타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걸 연결해서 쓰던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뒷면, 앞면 다 보호되고, 물론 옆면 보호는 안 됩니다. 펜슬도 쓰시고 키보드도 같이 쓰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는 키보드입니다. 가격이 사실 좀 사악하긴 한데 이번에 매직 키보드가 나와가지고 이건 굉장히 착한 가격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은 이 스마트 폴리오 케이스예요. 컬러 되게 예쁘죠? 이거 아이패드 미니인데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뒷면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뒷면 보호까지 되는 점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네, 옆면은 보호가 안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다 해서 917g이 나와요. 뒷면 보호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말아가지고 네, 거치를 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거는 안쪽이 다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 스웨이드 재질에 뭐 커피나 뭐 김치, 떡볶이 이런 거 국물 흘렸다 묻죠? 여기 바로 묻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거치하는 각도는 요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이렇게 말아서 쓰는 키보드 서드파티 것도 많은데 잘못 사면은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좀 누르면은 팍 넘어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애플 정품은 그런 게 조금 비교적 안정적인 게 장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필기를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키보드를 쓸 일이 없으신 분들, 뭐 그림만 그리고 키보드는 이 또 화면 안에서 키보드를 켜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여기도 블루투스 키보드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무게도 그렇고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디자인이나 컬러가 제일 예쁘기는 해요. 여기 가운데에도 음각으로 이렇게 애플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따로 들고 다니거나 키보드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를 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가 인터넷에서 한 2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이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옆면 보호가 되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펜 거치대도 심지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게 장점인 것 같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펜슬이 붙긴 붙는데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면 보호되는 거 구매하실 분들은 펜슬 붙였을 때 충전이 되는지 그걸 꼭 고려하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가 좀 단단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터치를 잘못했다가 확 이렇게 풀려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구매할 때 유의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리뷰를 가장 많이 보셨을 이 매직 키보드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자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면적이 넓은 게 아닌데도 무릎이나 이런 데 올려놓고 쓸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에요. 각도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안에서는 원하는 각도 어디로든 이거를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라이브 방송할 때 많이 쓴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화상통화 같은 거 하시거나 약간 웹캠의 느낌으로도 이 아이패드를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만 되는 각도에서는 이렇게 못생긴 얼굴만 나오는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맞춰주면 되니까 이 굴욕 각도를 없앨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저는 엄청나게 장점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키보드가 매직 키보드가 들어갑니다. 이 매직 키보드는 이번에 맥북 프로 그리고 맥북 에어에 들어간 그 매직 키보드랑 동일한 건데요. 이 트랙패드는 포스터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뭐 눌리기는 하는데 포스터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트랙패드 감도나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좋고요. 원래 보통 맥북을 쓰셔가지고 그거에 굉장히 익숙하신데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꼭 아이패드를 쓰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한 그리고 굉장히 편안한 이 트랙패드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키보드에 트랙패드가 같이 이제 달려있는 거니까 트랙패드를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은 트랙패드를 또 따로 구매하면은 키보드 케이스 사고 그것도 따로 구매하고 이러면 어쨌든 돈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어쨌든 하나에 들어가는 거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만큼 가격이 진짜 너무 사악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하지만 이런 건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용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사라 하고 나온 거지 트랙패드나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이거를 꼭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에 트랙패드 있고 이렇게 각도 조절되고 이런 키보드가 아예 처음 나온 거여서 이번 프로 4세대에는 꼭 이 키보드만 사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가격이 비싼 만큼 만듦새 같은 건 이제 굉장히 좋고요. 키보드 키감도 좋습니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에 달려있던 그 키보드보다는 약간 소음은 있어요. 타이핑을 할 때. 하지만 키감은 네,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로는 좀 장시간 어떤 문서 작업 같은 걸 하셔도 별로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각도에 따라서 숫자 키를 칠 때 이 아이패드에 손이 약간 닿아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상 저는 뭐 손을 이렇게 가지는 않고 이 밑에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았고요. 뭐 화면 밝기 조정 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펑션 있잖아요. 그 펑션이 이 위에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터치나 뭐 버튼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거는 빠져 있어요. 맥북 같은 데 보면 트랙패드 막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굉장히 좁습니다. 확실히 왜 그 고릴라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손이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 밑에서만 하는 게 뭔가 생산성이라든지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아이패드를 노트북처럼 쓰게 해주는 그런 키보드라서 그런 용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추천이고요. 아닌 분들도 사셔도 물론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의 제품의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사실 이 가격이면은 뭐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그 정도는 돼야 납득이 되는 게 아닌가. 펜슬 쓰기에 어떠냐는 질문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걸로 많이 써봤어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보고 했는데 자, 이렇게 써요.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넘어가잖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꿈치로 받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요. 이게 빤빤해서 절대 안 넘어갑니다. 요거 이제 또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전주부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자, 이렇게 키보드 폴리오 케이스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돼요. 못 뒤집어요. 뒤집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떼서 바닥에 놓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떼어가지고 놓고 쓰셔야 된다는 점도 좀 단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키보드가 그냥 키보드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패스스루 차지가 돼요. 여기로 뭐 파일 전송 같은 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면 전원 전송만 되는 건데요. 이게 아이패드 프로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프로니까는 왜 이런 거 달아가지고 파일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옮기시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다 꽂아 놓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간당간당해. 그럼 충전과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너무 없으면 충전을 잠시 했다가 이걸로 갈아 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이제는 여기다 USB-C 허브 같은 걸 꽂고 이쪽에서 또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노트북처럼 느껴지게 하는 점인 것 같아요.
다 요거 벨킨 겁니다. USB-C 단자밖에 없는 맥북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데서 저는 요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벨킨에서 여러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제가 더보기란에 더 자세히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PD 차지도 되고 SD카드 꽂을 수 있고 그리고 USB-A도 2개 있고 HDMI 포트도 있습니다. 여기 유선 랜 포트까지 있어요. 이렇게 생산성 높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 SD카드 꽂을 때 뭐 이럴 때 멀티허브 꼭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안 사도 이런 포트가 있으면 여기 PD 차지 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전원 꽂고 이렇게 하면 돼서 굳이 또 구멍이 위 양쪽에 있지 않아도 충전과 메모리 전송을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게가 이제 어마어마하죠. 맥북 에어가 1.28kg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근데 맥북 에어보다 얘가 성능도 더 좋고요. 터치가 되고 펜이 되는 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컴퓨터보다는 아이패드를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여기에 때가 좀 많이 탑니다. 이런 게 좀 잘 묻어요. 근데 요즘 다 닦을 수 있는 오염이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음각 되어 있고 카페 같은 데야말로 요 책상 높낮이가 진짜 여러 가지예요. 되게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각도가 2가지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사용할 때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정밀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손을 여기다 받치고 이렇게 하거나 팔꿈치로 누르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쓰는 거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형은 이걸 보더니 이런 아이디어를 줬어요. 자, 요거를 사요. 매직 키보드를 사서 이렇게 사무실에 놔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충전기를 꽂아놔요. 그냥 계속 꽂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미팅 가거나 집에 가. 그럼 얘가 무겁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런 키보드에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가고 다시 사무실에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처럼 이렇게 딱 해놓고 2개 다 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애플 정품 키보드를 비교해보고 용도에 따라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지금 1달, 2달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직 후기를 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최적화된 앱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발이 지연돼가지고 공개가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 사용기나 필수 앱 시리즈 이른바 아이패드 본전 복귀 시리즈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